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2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너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좀 극복하고 보완해서 강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창업자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일에 대한 혁신이 일에 대한 애정이 성공의 열쇠다. 일을 사랑해야 혁신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왜 돈 들여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인데 하기 싫은 일을 왜 하냐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창업 현장에서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 이제 창업 시장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선 일에 대한 애정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은요,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이 사업의 통제권을 100% 가져야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업의 통제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간에 대한 통제, 제품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운영 관리,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돼요. 자, 음식점 하시는 분이 주방을 통제를 못하면 안 되죠. 주방을 통제하고 홀을 통제해야만이 음식 매장을 전체를 통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방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 있으면은 이것은 내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새로 창업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기본을 못 지키는 형태로 창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본을 지켜야 된다. 자, 기본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본을 지키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하고,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된 대로 해가지고 성과도 좋고 수익이 제대로 나면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원래 창업이라는 게 계획했던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원래 계획했던 방향대로 가든가 방향을 수정하든가 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은 뭘 봐야 되냐면 상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상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보이는 상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상품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말씀드리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엔 이 상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상품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파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밥집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줄어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김밥을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없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는 거는 안에 넣는 그 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손을 봐야 되는 게 서비스예요. 자, 똑같은 맛, 똑같은 가격인데 어느 집에 가면은 서비스가 좋아요. 서비스라는 것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자, 간단하게 서비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 보이는 서비스는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이고 파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보이는 서비스예요. 파는 사람이 깨끗한 복장을 하고 정갈한 자세를 가지면서 예의 바르게 판매하는 곳하고 갔는데 뭐 옷이 뭐 거의 뭐 병자호란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영 뭐 이런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은 퀄리티가 확 떨어지죠. 그게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은 잘 되는 곳에 나하고 똑같은 것을 파는 잘 되는 나보다가 영업을 잘하는 곳에 가서 내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이 부분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햄버거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 M 브랜드에서도 그 햄버거가 살이 쪄요, 안 쪄요? 찌지요. 그런데요, 계속 신메뉴 만들고 서비스 방식 바꾸고 뭐 어제 뭐 그러잖아요. 주문도 그냥 사람하고 안 하고 뭐 기계로 하고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그러고 뭐 엄청나게 고객 바뀌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살이 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 브랜드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살이 안 찌는 햄버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내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는 본인이 안다고요. 그럼 그걸 해결하도록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슬기롭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장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장이 모르면 안 되죠.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기가 막힌 성능이 아니죠. 모양의 변화도 될 수 있고, 그죠? 포장의 변화도 될 수 있고요. 크기의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장의 몫입니다. 사장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그러면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자, 우선은 산업공상 이래 갖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은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부심을 나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이 있다. 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내가 이 일하는 걸 당당히 알려야 된다. 그럼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복장을 착용해야 돼요. 복장. 옷 입고 장사하라 그래 나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업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그러면 그 일 할 때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은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 코나마다 매장마다 자기 컨셉에 맞는 복장을 다 착용하고 옆에 이름까지 명찰까지 달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복장은 좀 자유롭게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뭘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판매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숨기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래가고 조용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은 숨기고 싶죠. 숨기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왜 숨겨야 됩니까?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딱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옷도 뭐 복장도 미리 한 두세 개 딱 사놓으면은 깨끗하게 갈아입고 딱딱딱 하면 되는데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바꿔야 된다. 바꿔야 하나씩 한 분 한 분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바꾸면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데 쭉 보잖아요. 한 2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데 쭉 지나가면서 봐요. 이렇게 쭉 보면은 아니 저분이 사장인지 손님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이지 왜? 난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보면 소상공인들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지원책도 만들고 예산을 엄청나게 쓰는데도 도대체 이걸 안 바꿔요. 내가 그래서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요, 이걸 잊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석봉 토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석봉 토스트라고. 이 사장이 김석봉 씨예요. 석봉 토스트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업 실패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서 시작한 게 이 토스트 가게를 했는데 토스트 가게를 할 때 복장을 조리사 복장을 딱 입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헛짓거리를 못 합니다. 그 옷 입고 뭐 그런데 우리가 사장들이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점포에서 보면 자유복장을 입고 있죠. 문 밖에 나오면 자유인이 됩니다. 예? 자기 무슨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헷갈리죠. 자기는 사장인지 본인만 알아.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옷을 딱 입으면 그 업무, 그 시간 안에는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애정을 갖게 돼요. 토스트 안에 옛날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었어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못 먹을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가 만드는 토스트를 주로 먹는 고객이 누구냐? 학생이야. 학생이 설탕 대신에 뭐 단맛을 내면서 다른 게 없을까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만든 게 소스를 만들었어요. 과일하고 야채를 믹스해가지고. 그래서 설탕 대신에 소스를 넣은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서 사업이 저절로 커진 거예요. 처음에 설탕 대신에 소스 개발해갖고 넣으면 대박 날 거야 라고 했으면 개발 못 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그 계산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그거 못 찾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덕보고 이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옷 입고 장사를 하고 퇴근할 때는 옷 딱 벗고 원래 자유복장은 나가고 이래야 원래 나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가 구분이 되지요. 어떤 데 가보면 여러분들 이런 데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데 있어요. 슈퍼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어디서 사냐 하면 그 안에 가면은 방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요. 섞여요. 공간이 섞이면 일하는 자세도 흔들려 버려요. 이러면 절대 성공 못 해요. 공간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집중이 생기고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매출이 안 오르죠. 성과도 안 나죠. 그러면 결국은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상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적해 주잖아요. 가서 또 그걸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깨닫는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잔소리 막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고 막 저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들어올 때 인사해야 되잖아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객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예요. 인사 안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고객도 긴장하게 돼요. 고객이 긴장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안 열죠. 안 열죠. 절대로 안 열려요. 지갑을요. 굳게 닫히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한 사람 와서 원래 저 고객은 만 원을 쓰려고 왔는데 2만 원, 3만 원 쓰게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시작이 그겁니다. 자, 인사는 어떤 내 감정이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해야 돼요. 웃으면서요. 90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큰일 나요. 왜? 장사 잘 되면 허리 나가요. 그럼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중요한 게 표정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하루 종일 어떻게 웃어요? 못 웃죠. 손님 들어올 때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의식하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근데 일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딜 매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면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시면 여기저기 가보면 알지만은요. 사장이 되게 열심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요. 만족도가 높아요. 반드시 만족도가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먹어보고 음식 맛이 괜찮으면 꼭 물어봐요. 이 주방에 누가 만드십니까? 물어보면 사장님이 만든대요. 그럼 틀려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걸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땐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발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일할 때 옷 입고 하고 퇴근할 때 옷 벗고 가고 좀 그걸 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시중에 파는 유니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정하면 돼요. 본인이. 나는 그냥 흰 와이셔츠 입고 영업할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계속 흰 와이셔츠가 희게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노력. 그리고 멋있죠. 아니 딱 달아입고 멋있게 쫙 입고 가야죠.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60 넘은 여성분이에요. 근데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데 하루 5만 원 판대요. 그래서 내가 접으라 그랬어요. 접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접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음식점하고 안 맞더라고. 접으라 그러니까 내보고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인생의 휘날릴 장식이었다고 한 번만 방법을 나는 내가 무슨 뭐 저게 있습니까? 음식은 자기가 더 잘하죠. 내가 아무리 요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옷을
유니폼 하나 맞춰 입고 정해서 입고 가게 나갈 때 매일 화장을 진하게 말고 기본적으로 하고 머리 감고 딱 하고 주방에 딱 들어갈 때 거울 딱 보면서 3번 웃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매출이요 5배나 뛰었어요. 실제예요. 근데 문제는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야. 그게 또 그거 어떻게 하기는 못 줄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규모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상권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원 가지고 해도 성과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쭉 하다가 어느 정도 관리 열심히 해요. 성과 내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집중을 안 하고 딴 데 신경을 써요. 한 대 신경을 써요.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도 나한테 보상하자 그래갖고 너무 많이 보상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망해.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자,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전에 잘 나가는 대기업의 누구였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누가 저보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왜 그리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행복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외치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정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 없는 사람한테 뭔 상을 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간혹 보면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서 보면 100년 가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증서 주고 해요. 난 그 사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 가게 인증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장이 그냥 뭐 이상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허름한 복장 입고 그게 그래서 내가 100년 가게를 가봐요. 가보면 나름대로 종업원은 다 이렇게 일하는 복장 입고 있는데 사장은 그냥 어디 뭐 놀러 오신 분들 같은 옷장으로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죠. 그거는 100년 가게가 아니죠. 아니 거기 가서 무슨 뭐 장사 잘 되고 하니까 무슨 기가 막힌 뭐가 아닙니다. 뭘 보냐 하면요. 그 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대표자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는 에너지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일이 그만두겠네요. 이 에너지가 반드시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있다고. 그걸 찾아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다 달라요. 그죠? 그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건 다 다르니까. 저는 여기서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럼 그 돈이 생기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지면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니까 돈으로 또 그 에너지를 메꾸려고 그러죠.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 건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나는 사업을 더 키울래. 좋습니다.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죠. 아니면은 나는 이 상태로 꾸준히 갈 거야. 그럼 꾸준히 가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는 나중에 좋은 일을 할 거야.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이 오면은 창업을 도와주겠다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걸 한 20년 정도 하고 나서는 우리 자식들이 물려받겠다 그러면 나 물려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자부심을 갖고 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자식들도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자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받으려 그러죠. 그런데 소상공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이 내가 좀 해볼까 이러면 막 화를 내죠. 응? 그거는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나에게 일이란 뭐냐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거다. 나의 일이란 뭐냐?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자부심이다.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람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일 없는 사람보다는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러면 당연히 일은 나의 뭐냐? 행복이죠. 그다음에 그게 결국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당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일은 나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혁신을 만들어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일할 때 몸은 여기에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게요. 몸도 여기 있으면서 마음도 같이 있는 확률이요. 11%밖에 안 된다 그래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귀로는 듣고 있고 딴 일 하면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일할 때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가치의 가치라 그래요. 함께하는 가치. 가치의 가치. 재밌죠? 가치의 가치. 가치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뭘 만들어주냐 하면은 혁신을 만들어줍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뭐 그 거창한 거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상품이든지 서비스든지 간에 수명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수명을 연장해 줘야 됩니다. 수명을. 연장해 주려면 뭔가 여기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혁신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팔다가 안 되면 또 이거 팔죠. 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면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쭉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딱 막히면 여기서 혁신으로 이걸 더 갈 수 있게끔 풀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또 팔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브랜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걸 꼭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뭔가 계속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지만 꾸준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창업이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 가젤이라고 있어요.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젤이 있고요. 치타가 있는데 치타가 가젤을 잡으러 가요. 잡을 확률이 20%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80% 될 것 같죠? 20%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젤이 살아남을 확률이 80%예요. 왜 그러냐? 치타는요, 배가 고파서 가는 거예요. 가젤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러려면 일을 대충 하면 안 되죠. 대충 하면 안 되죠. 누구는 그래요. 정말로 나는 미친 듯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안 됐다. 제가 볼 때 좀 더 해야 된다.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 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누룽지 사업을 해서 벌써 한 20년 전에 누룽지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보고 또 실패 보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겪고 나중에 어디 섬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한 게 누룽지 사업이에요. 지금 나와서 시작한 지 지금 딱 10년 됐어요. 사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식품회사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서 무슨 누룽지 라면을 납품하라 그래. 막 흥분해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소장님 대박 났습니다. 뭐 회사에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 공장 지을 돈 있냐?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빌리면 내가 화를 막 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당신이 빚내 가지고 그 회사를 살려주려고 그러냐고. 당신보다 더 큰 회사를. 정 그쪽에서 당신한테 그 제품을 받고 싶으면은 아마 회장이 돈 들고 내려올 거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내려오면 하지 마라.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개념이 그냥 쉽게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듣고 내가 고민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 안 들어요. 특히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이게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좀 너무 막 절박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일에 대한 자세가 그렇게 되면요.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이거는 몇몇 대화를 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그런 분들은요. 뒤에서 박수를 많이 쳐주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분이 잘 되기를 계속 기원하죠. 이런 염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염원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일을 대하는 자세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왜? 성과가 바로 안 나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성공할 때까지요. 그런데 내가 개인이 우리가 그래요. 저기 뭐 점포에서 조만한 점포에서 마케팅에 홍보해가지고 막 손님 막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있냐? 단기간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BTS를 불러서 그러면 그 다음 날 파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역량에 맞으려면 돈을 많이 써서 하긴 어렵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90도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30년을 할 건데 30년 동안 90도로 해버리면 나중에 허리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왜 많이 숙여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다만 뭐냐면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 정도로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일을 대하는 자세가 좀 효과가 안 나더라도 하기로 한 건 계속 해야 됩니다. 하기로 한 건.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그래서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 가보면 아니 원래 고깃집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뭐 다른 걸 팔고 있어요. 그죠? 김밥집의 메뉴가 52개예요. 아니 난 거기다 어떨 때 가면 거기다 육개장도 팔아요. 난 김밥집에서 육개장 파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 이해 못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근데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 심리를 그런 걸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왜? 돈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럼 손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기 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을 준다고 저는 정리를 해요. 발견하는 힘이에요. 뭐냐면은 튀김 소보루가 물론 성심당이 꽤 역사가 오래된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꽤 지역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빵 장사가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 좋은 기업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튀김 소보루가 튀김 소보루 때문에 제2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튀김 소보루는 뭐냐면은 소보루 빵이라고 있어요, 원래. 그걸 튀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튀긴 게 아니에요. 종업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걸 발견한 거예요, 사장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일에 애정이 없으면 그게 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자꾸 막 기가 막힌 걸 찾으려고 다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만히 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다양한 상품에 또 연구 개발하고 그래서 회사가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의 힘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삼진어묵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어묵 고로케 때문에 여기도 부산에 이 회사가 이 상품이 잘 되는으로 해서 부산 오뎅 산업 전체가 성장했어요. 전체가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방법을 찾은 좋은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의 규모가 작으면 생산량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큰 회사로 만들려고 잘못 생각하면 공장을 확장하죠. 그죠?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창립자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물려받으면서 절대 그 길을 안 가고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인정하고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줄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집에 눈이 자꾸 가더래요. 그래서 그 빵집 안에서 뭘 봤냐? 고로케를 본 거예요. 그 고로케를 보면서 저것을 어묵으로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어묵 고로케 나왔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심지어는 부산역에서는 삼진 어묵 가가지고 그 물건 사고 결제하는데 계산하는데 40분 걸렸어요. 제 경험담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산 안 하고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보세요. 이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퇴직자고 지금 특별한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많은 것이 보여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지요. 인정하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뭘? 현재 내가 그럼 뭐가 생기냐 하면요. 인정을 하게 되면 긍정의 힘이 생겨요. 긍정의 힘이 생겨요. 그 긍정의 힘이 생기면 결국 뭐라 열정이 나와요.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걸 삼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냥. 재밌잖아요. 나는 제일 시작이 뭐냐? 인정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이런 걸 잘 못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인정해버리면은. 나는 원래 키가 작아. 그러면 내가 키가 작은 걸 인정하면은 누가 내보고 키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화를 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키 작은 것을 오히려 더 자기의 좋은 에너지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부모 탓하고 뭐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지. 똑같아. 이 창업도요, 사람 사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이 처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일을 오롯이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중하는 힘이.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집중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옆에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창업에서 제일 이제 좋은 형태는 뭐냐 하면 아는 게 많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50대, 60대 사회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했다가 조금 해도 안 되니까 또 그거 생각나고 그거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 방향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일에 대한 애정이 성공의 열쇠다. 저는 돈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 없고요. 상권이 정말 좋아도 성공 못 해요. 저는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창업자가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창업자가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느 날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내 사업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거나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신 분도 제발 옆집을 보지 말고 자기 가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제 이야기를 반드시 좀 깊이 새겼다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성공하기 어려운 7가지 창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유형이 성공하기 어려운 유형이 한 7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 7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 7가지 요소에 다 해당이 된다. 이러면 안 하는 게 좋죠. 한두 개가 해당이 되면은 그것은 보완하고 좀 개선을 해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에 대한 애정이 성공의 열쇠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일에 대한 애정이 성공의 열쇠고, 그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거기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혁신이 나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